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많아지는데요. 아직은 이제 특별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 너무나 많은 그 행정 조치,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 그러니까 법규가 아니고 국회나 그 상원과 하원의 법규가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그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정명령으로 뭐 좀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self-sufficiency, 그러니까는 485를 옛날 같으면 이제 485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서류만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 이민은 인터뷰도 없었어요. 취업 이민은 인터뷰도 없었는데 취업 이민 인터뷰 생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self sufficiency, 그러니까 뭐 내가 지난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돈, 통장, 그 다음에 뭐 크레딧 스코어,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자산 규모, 이런 거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생겼는데, 이제 2020년 5월인가? 그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485 접수할 때 그런 추가적인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서류들을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만 돌아가도 지금 상황에서보다는 많이 쉬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 이민에 대한 인터뷰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편한 부분이죠. 사실은 펌 들어가고 140만 이민 청원만 오케이가 통과가 되면, 그리고 나서 485는 특별히 범죄 행위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입장이었는데, 인터뷰가 생기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인터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체가 심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민국에서 그전에는 가족 이민만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체포 기록이 있다라든지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라든지 하는 사람들만 취업 이민 인터뷰를 해서 좀 수월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인력이 그쪽으로만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 상황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취업 이민에 대한 그 인터뷰가 새로 생기면서 엄청난 인력들이 그쪽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워크로드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민국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좀 편하게, 좀 빨리 진행이 될 테고, 사실은 한인분들 많이 그 신청하시는 게 취업 이민인데, 그럼 취업 이민에서 절차가 좀 더 간소화지고 속력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많은 이민 변호사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라도 일단 빨리 좀 시정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으로 처분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새로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없앨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가장 큰 바람은 그 취업 이민 관련해서 인터뷰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셀프 서피션시 관련된 그 새로운 폼 나온 거, 그거 없애는 거, 이제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네. 예. 그것도 사실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됐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민 변호사,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2000년에 유학을 와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200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그 처음 유학을 왔을 때 이제 어학연수로 유학을 왔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245I 조항이라는 걸 막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유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실은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이민 그 불법 체류자 사면을 한번 한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245 조항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245 조항은 한시법이에요. 한시법은 뭐냐면 실질적인 법이 있어요. 법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245I에 있는 조항이에요. 그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이 한시법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2000년 초반에 한번 시행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11이 터진 거예요. 911이 터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통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한 번씩 사면 조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저도 이제 미국 온 지 이제 20년 되고 변호사 생활한 지 이제 15년, 16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민 변호사님들이 한 번씩 이제 이런 이제 불체자 사면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9.11 이후에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불체자들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번도 사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도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245 조항이 한 번도 발효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법을 해서 시간을 딱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걸 정해줘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에서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도 안 했었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당연히 없었고. 없었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인스펙트를 안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제 조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사후 아이 조항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한시법에 대한 그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해서 몇 월 며칠, 몇 월 전에 미국에 입국했던 사람들은 그 조항의 영향을 아직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저희 손님 중에 최근까지도 이사후 아이 조항으로 485를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한시법적인 조항, 이사후 아이 조항이 한번 다시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 이사후 아이 조항은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20년이 거의 다 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그때 클라이언트도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미국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당시에 미국에 들어왔다라는 증거, 그 다음에 140이나 130이나 이런 뭐 아니면 펌이라고 하죠.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신청했던 기록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 내에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의 범주 안에 미국에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벌금 첨부를 내고 485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이렇게 특별한 절차라기보다는 사실은 485라는 절차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485에 대해서 좀 설명. 예, 485는 뭐냐면 그 미국에서 신분 조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뭐 펌이라는 단계가 있고 130, 140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민 청원. 130은 가족 청원이고 140은 취업 청원인데 이런 두 가지 청원이 다 끝나고 나면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합법적인 비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485를 신청할 때. 485는 뭐냐면 내 신분이 이민 청원이 허가가 됐으니까 비이민 신분에서 이민 신분으로 non-immigrant status에서 immigrant status로 바꿔주는 절차가 485예요. 근데 485의 전제 조건은 뭐다?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합법적인 non-immigrant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인데 불법 체류가 되신 분들은 이걸 할 수가 없죠. 그죠?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후 아이 조항은 이 사람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485를 집어넣어 줄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1000불의 벌금을 내고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스페시픽한 그런 조건에 맞으면 이사후 아이 조항을 끌어들여서 나는 불법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485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언제 했냐? 2000년대 초반에 한번 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있다. 그래도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라도 485를 신청할 수 있어요. 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일촌 비속이죠. 아들 또는 부모까지만 가능해요.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국경을 불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인스펙트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경에서 CBP 관리가 인스펙트를 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이게 조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어요. 기록이 없어. 근데 내가 시민권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영주권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로 왔다가 학교를 안 다녀서 불법이 된 게 아니라 카나다 국경을 넘어와서 그렇게 해서 불법이 된 경우에는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구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사후 아이 조항은 그걸 구제해주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사후 아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번에 그걸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한인분들은 이런 이사후 아이 조항이나 이런 불체자 사면안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대감을 좀 가지시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전화도 받고, 그리고 설명도 드렸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취업 비자라고 하면 H-1B 비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예, 예. 오케이. 취업 비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시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비자를 받아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 H 비자, L 비자 이런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제, 작년 3월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H 비자, L 비자의 그 해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막아버렸어요. 취업 이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청원서가 다 허가가 됐어요. 허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한국에 있으니까 비자 인터뷰를 못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였냐면 2020년 연말까지였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3월까지로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빨리 풀어줄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이걸 빨리 풀어주면 실질적으로 많은 H1B를 받고서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들어올 수 있고요. L비자를 받고 또 L비자 청원서를 받고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취업 이민, 취업 영주권 140까지 다 어프로브 되신 분들, 그렇지만 인터뷰를 대사관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다 비자 인터뷰 받아서 비자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는 거죠. 크게 나눠서 사실은 이게 제일 크죠. 이걸 이제 4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이걸 빨리 좀 땡겨서 다음 달에도 바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그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몇 가지 조치가 발표가 됐어요. 뭐 8가지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한인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는 건 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 국경에 뭐 담 쌓는 걸 중지시켰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 아프리카계나 다른 쪽 국가분들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를 뭐 들어오게 한다라든지 이런 건 사실 저희 한인분들하고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나 저희 한인분들 여기 소사이어티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아직은. 근데 단지 뭐 다카에 관련해서 혜택을 계속 주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비자를 빨리 풀어서 인터뷰를 받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분들은, 한국 분들은 사실은 불법으로 가는 거,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으세요. 합법적인 내에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불법 있는 사람들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영주권 빨리 진행하는 거, 합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거, 사실은 이것 쪽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I-20는 이제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그 I-20를 가지고 있으면 F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I-20을 강제 종료시켜서 한국에 들어갔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새로 I-20를 학교에서 발급받아서 비자 인터뷰하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것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취업 관련한 게 아니라 학업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